이게 중국의 준 양적 완화로는 부동산 위기를 끝내기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중국 분들이 실행했던 양적 완화가, 중국이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엄청나게 그 대출을 다시 늘렸었는데, 꽤 최대한. 근데 그럼에도 약간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홈세일즈인데 다시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국의 주택 판매량이 급하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해요. 예전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나아졌지,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어쨌든 중국 분들이 최근에 양적 완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한국도 지금 양적 완화,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으면 이거와 같은 약간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물론 경제가 약간 악화되긴 하겠죠.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부동산이 개인의 자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거나 금리를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금리를 뭐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소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빨리 이게 대응하는 게 낫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무슨 약간 저렴하게 말 걸 비싸게 막기 전에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규제 같은 거를 꽤 강하게 좀 완화를 시켜서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예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조금 돌아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 2010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았던 만큼 하려면 그만큼 예전처럼 경제를 활성화시킬, 무슨 뭐 중국처럼 규제나 대출금을 왕창 풀지 않고 일단 최대한 법령적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에게 많은 아마 이정표를 주지 않을까. 중국이 주저앉은 걸로 보고 타산지석을 삼을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기회. 타산지석의 기회로. 그러니까 한국도 뭔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시장의 신뢰가 아예 무너지기 전에,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어떠한 뭐 정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이전의 정책들을 처리하던가 해서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외로 집값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집을 더 안 산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살게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사지도 않죠. 그냥 쭉 내려가죠. 중국이 일부러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약간 배짱을 부렸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는데, 한 번 안 사게 되면은 이제 흐름이 끊기면 다시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흐름을 끊기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한 하강이 찐 하강인 만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건 그리고 올리건 간에 무조건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된다. 거래량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무슨 뭐 돈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싫다고 하면, 금리 낮추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면 규제라도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해서 예전의 거래량만큼은 이제 확보해야죠. 한국도 아마 이렇게 따라갈 확률이 높다.